해주고 있네요. 사회지문 1 아웃소싱에 대한 거. 제일 처음에 이제 개념이 나왔죠. 아웃소싱이란 이라고 나왔네. 아웃소싱이란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 내 일부 부서나 업무를 기업 내에 있는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거. 그러니까 위탁이란 단어도 좀 아셔야겠죠? 위탁이란 단어 찾아봐야 되겠고. 자,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 내의 어떤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에다가 맡기는 게 아웃소싱이야. 그러니까 아웃소싱에 대한 지금 뭐야? 개념인 거지? 아웃소싱에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산업의 중요도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에 적합한 분야를 내가 어떤 부분을 맡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뭔지, 그리고 이 해당 분야가 얼마나 산업적으로 중요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럼 핵심 역량에 대한 정의가 또다시 나왔네. 핵심 역량이란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을 의미하고, 상업의 중요도는 아웃소싱을 시행하려는 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를 의미한다. 만약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면서 또한 산업의 중요도가 높다면 이 기업은 해당 분야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기업의 핵심이고 산업에서 중요도가 돈을 많이 번다면은 이거는 기업 내에서 그 기업이 계속 해야지. 그런데 기업의 핵심 역량은 아니야. 근데 산업 중요도가 낮아. 핵심 역량이 있지만 산업의 중요도가 낮아. 그러면 해당 분야를 분사시켜 나누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분산시키는 게 좋다라 그랬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역량은 아니지만 산업 중요도가 높은 경우는 그때는 다른 기업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대. 그러면 즉 아웃소싱은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니면서 산업 중요도가 또 낮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시행한다. 그러면 아웃소싱은 언제 시행한다라고 이 정의를 봐야겠지. 기업의 핵심 역량도 아니고 산업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 다른 데와의 협업을 통하게 된다는 거지.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아웃소싱은 제조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하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아웃소싱의 지금까지는 뭐야? 개념과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하는 것에 대한 선별 기준. 그러면 아웃소싱의 개념과 선별 기준은 뭐라고? 이게 선별 기준이지. 이게 선별 기준. 이게 아웃소싱의 개념이 되겠지. 만약에 한 기업의 핵심 역량이면은 그걸 다른 외부에다가 맡기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은 기업이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기업 내 어떤 일부 부서나 업무를 맡기는데 그게 얼마나 핵심 역량인가, 그리고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보면서 맡기는 게, 엄청 핵심 역량도 아니고 산업 중요도가 낮을 경우에 아웃소싱을 맡기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제조 분야에서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특히나 이제 여기서 어떤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만들어지는데 특히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췄어? 제조 분야. 뭔가를 만드는 분야가 되겠지. 그러면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은 바로 뭐다? 비용이다. 그럼 이는 내부 제조와 아웃소싱 중,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제조하는 것과 아웃소싱 중 어느 쪽의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은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뭐가 생겨?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발생을 해. 고정비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변동비는 제품의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용이야.
그러면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 경우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에 고정비나 변동비는 발생하지 않지만 뭐는 생겨? 공급자를 탐색하는 비용이라든지 계약 비용이라든지 구매 비용 등이 지출된다. 구별할 점이지. 기업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을 C,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량을 Q라고 할 때, 자, 생산할 때 비용이 C,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량을 Q라고 할 때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아까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이거 메모하면 되겠지.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는 변동비에 제품의 수량을 곱한 것과 그리고 플러스 고정비의 한 만큼의 총 비용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 제조할 때 총 비용은 변동비 곱하기 제품의 수량 플러스 고정비. 그것이 총 비용이야. 그러니까 내부 제조 시의 총 비용이 여기다가 좀 써주면 좋겠지. 그래프를 나중에 친절하지 않은 그래프를 친절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C는 뭐였어? C에다가 뭐라고 안 써줬지? 생산비용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생산비용. 그리고 Q는 뭐라고 그랬어? Q는 지금 안 적혀 있잖아. Q 옆에다가 그래프 밑에다가 쓰는 거야. Q는 뭐라고? 제품의 수량. 그러면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한 개당 구매 가격 P에, 자, P는 뭐야? 구매 가격이네. 수량 Q를 곱한 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그랬지. 아웃소싱 할 때 비용은 뭐라고? 가격에다가 곱하기 수량만 필요하다. 그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다. P 곱하기 Q. 자, 그림은 기업이 제품을 내부에서 제조할 때와 아웃소싱을 맡길 때 비용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내부 제조 시의 총 비용 그래프가 내부 제조 시의 총 비용 그래프지. 이게 아웃소싱제의 총 그래프보다 위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처음에 여기가 시작점이지. 이게 시작이 내부 제조를 했을 때 시작점이 더 높아요. 비용이 처음에 많이 들죠. 자, 그러면은 더 나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아까 처음에 나왔지. 고정비가 있잖아. 직접 제조하면은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시작 지점이 어떻게 더 높아. 기업의 아웃소싱 시행 여부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의 제품 수량인, 자, 얘가 뭐야? Q 다시가, 이 Q 다시가 뭐라고? 아웃소싱 적어놓으면 되겠지? 시행 여부. 여기가 있는 거지. 여기 두 개 만나는 거. 자, 그래서 기업이 필요한 수량이 Q 다시보다 만약에 적어. 자, 기업에서 말하는 게 Q 다시보다 만약에 적으면 어떤 게 더 가격이 낮아? 아웃소싱이 더 낮지. 그럼 Q보다 낮을 때는 아웃소싱. 그치? 반대의 경우 Q보다 수량이 이만큼 더 많아. 그러면은 고정비가 처음에는 들지만 수량이 많을수록 내부로 비용이 더 낮다는 거지. 그러면 이럴 때는 뭐? 내부 제조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는 그래프를 내가 읽으면서 친절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 자, 세 번째 달라.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기업이 생산비를 낮추려는 경우, 그러니까 생산비를 만약에 낮추고 싶어. 그러면 주문자의 상표 부착을 하는 생산. 즉, 주문자의 상표 부착 생산이 뭐야? OEM. 그러면 OEM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그럼 메모를 갖다가 내가 내용을 적을 때 OEM은 뭐란데? 주문자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정하고 아웃소싱을 받는 외부 업체는 지침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완성하고 납품하는 형태. 그러니까 외주 업체는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따를 뿐, 그치? 이 외주 업체, 그러니까 여기가 주문자인 거고 이게 외주 업체지. 외주 업체는 뭐만 해? 이 주문을 하는 사람의 요구만 따라. 그래서 얘는 독자적인 권리나 독자적인 어떤 권리나 제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완성된 제품을 실제 생산한 외주업체가 아닌 누구의 상품명으로? 주문자의 상품명으로 시장에 출시된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어떤 인도네시아에다가 OEM을 맡기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거기서 생각되고 만들어진 나이키 그대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걔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나이키에 대한 어떤 지적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OEM을 활용하게 되면은 주문자는 뭐만 하면 돼? 제품 개발이나 설계, 마케팅만 집중할 수 있고 생산 관련 투자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죠. 생산은 그쪽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공장을 세우는 거니까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어? 비용과 노동력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미국에다가 만드는 것보다 인도네시아에다가 만드는 것이 공장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근데 공장을 만드는 비용은 거의 자재 비용은 비슷비슷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노동력에 대한 어떤 차이 때문에 제3국에다 많이 맡기잖아요. 그래서 OEM 방식은 노동력 때문에 많이 맡기죠. 또한 여기다 타국의 기업에 다른 나라 기업에 OEM을 맡기는 경우는 직접 외국으로 진출할 때 발생하는 공장을 설립한다거나 물류 비용 등을 물류를 다 보내줘야 되니까 공장 설립이나 물류 비용 등을 줄일 수도 있고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외주업체는 그러면 그 외주업체는 또 다른 절차를 신경할 수 없고 그냥 생산만 하면 돼.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경험으로 통해서 기술력이 어떻게 되겠어? 향상시키면서 경쟁력이 높이는 것도 가능하겠지. 하지만 주문자 입장에서는 뭐가 만들겠어? 그쪽에 갖다 바치니까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고 품질 관리를 그냥 대충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외주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도 낮고 OEM만 집중하다면 자신만의 사업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각각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장단점. OEM 방식의 장단점이죠. 자,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외주업체의 경험이 축적이 되고 제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아웃소싱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굉장히 힘이 이제 생겼을 경우지.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일일이 정하지 않고 그냥 큰 범위 내에서 개괄적인 지침만 정해주면 외주업체가 이에 따라서 그냥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상세 설계를 완성하고 필요하면 주문자가 지시한 설계나 규격까지도 자기가 변경하면서 편하게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제자업자 생산. ODM 방식. ODM 방식. 그럼 ODM 방식. 자, 그런데 보면은 요즘 수특이 이 ODM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두 가지식으로 써야 우리가 편안하게 내용이 잘 들어오거든. 근데 내가 이 지문이 잘 안 들어온 이유가 만약에 있었다면 내용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안 들어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미갈식으로 써서 그래. 근데 이번에 수특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를 갖다가 문제 자체를 어렵게 못 만들다 보니까 미갈식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ODM은 이렇게 저 주어를 앞으로만 놔야 돼. ODM은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정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개괄적인 지침을 가지게 되고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외주업체가 경험이 있고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다. 그래서 상세 설계를 완성하고 설계 규격까지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읽는 순간에 머리에 안 들어오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주어를 앞에다 놓고 다시 한번 읽어봐도 돼. 또는 주어를 정하고 요 부분을 메모를 하면서 적어 놓으면 돼.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메모만 해놓으면은 문제 푸는데 푸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지거든. 그러니까 메모하는데 그렇게 부담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 이번 수특의 특징이야. 그래서 내가 메모를 자꾸 해보려는 모습을 가지면 돼. 그런데 이게 기출문제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모자랄 수 있어. 왜냐면 문제 자체도 또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해서 달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운데 이번 수능의 특징에서는 이번 수능은 모르겠지만 이번 수특의 특징에서는 그냥 내용 비문학의 특징이 근데 수특과 비슷한 문제 양상으로 흘러가거든. 문제 유형은. 그러니까 얘처럼 아마 지문을 읽는데 까다롭고 이해하는데 까다롭게만 만들어 놓고 문제는 쉽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거나 메모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 그래서 자 이제 ODM은 OEM에 비해라고 그랬지. 차이점이네. 그러니까 아까 앞에 기준은 잡았지. 제조 경쟁력을 갖고 있고 경험이 축적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생산 관련 권한과 자유도가 높았고 외주업체는 주문자와 또 협의를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지적 생산권을 공유할 수도 있어. 우리가 기술이 높아졌으니까. 하지만 제품은 주문자의 상품명으로 출시하게 되는 거지. 자, 주문자는 이제 지침을 일일이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생산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전문성을 그 외주업체의 어떤 전문성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런데 만약에 외주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외주업체의 변경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겠지. 또 외주업체는 생산 과정의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돼서 OEM보다 어떻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지. 대신에 외주업체는 OEM에 비해서 뭐를 해야 돼?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다른 외주업체와 차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전체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아웃소싱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고 선별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제조 분야 그 아웃소싱 중에서 제조 분야의 아웃소싱에서 원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분기점에서 아웃소싱을 맡길까 내부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까를 정하고 그리고 아웃소싱을 맡겼을 때 OEM 방식이 있고 ODM 방식이 있는데 OEM 방식의 개념과 특징과 그 다음에 ODM 방식의 개념과 특징을 그냥 소개했을 뿐이야. 예시가 크게 많지 않았다는 것 뿐인 거야. ODM과 ODM의 방식에서. 그래서 지문은 이 정도로 간단하겠습니다.